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과목은 하학설비위험 방지기술이죠. 하학설비위험 방지기술은 81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에요. 가연성, 불에 탄다 이 말이죠.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불, 연소에 미치는 현상으로 오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요. 산화성 고체, 부식될 수 있는 물체와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미치는 현상은 반드시 가연성 물질과 산화 혼합된다면 최소 점화 에너지가 떨어져야 돼요.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점화 에너지가 10이었는데 1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폭발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해설을 쭉 보면요. 원래 폭발의 이유는 인화성 기체 또는 액체의 발생 속도가 여러 일상속 상이하는 현상인데 결론은 가연성 물질에다가 산화성 고체를 하면 폭발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5-28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21일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전기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중 전기화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건데 A급은 뭐요? 일반 화재, 가연물 화재라 그래요. B급 뭐요? 유류 화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급은 바로 뭐요? 요게 이제 전기 화재가 되겠습니다. C급이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조금 설명을 보면요. A급 화재는 일반 가연물 화재라 그래서 백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B급은 유리 화재로서 항색을 표시하고 우리 지금 답 C급은 전기 화재로서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D급은 금속 화재로 색을 표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색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5-33쪽에도 있지만은 2016년 8월 20일 산업기사에도 출제됐고 특히 이 문제는 화학뿐 아니고 네 번째 과목인 전기에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83번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설비에 대해서 가압, 압력이 정상이 아니고 가압, 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가압에 의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 안전밸브를 왜 하냐 그러면 가압을 방지하는구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데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반드시 안전밸브 설치는요. 말 그대로 여기 산업안전 하학설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펌프,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그 다음에 배관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다 해당되지만 갈로속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안전밸브 설치는요. 바로 압력용기, 안찌림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고 간형 열교환기는 간업 파열로 인한 압력상 동체 최고 3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1번은 어떻습니까? 여기 바로 1번은 여기 보면 압력 용기가 없어요. 단 압력이 해당되고 두 번째 정변이 압축기 해당되죠. 세 번째 정변이 펌프입니다. 정변이 펌프는 토출축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한다. 토출축에 차단이 설치된 것만 맞죠. 그 다음에 배관이에요. 요걸 잘 봐요. 네 번째 배관을 보면 배관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 온도 액체 열 평창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정한다. 이거는 뭐야? 2개 이상의 밸브에 차단되어 대기온도 액체 열 평창에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을 한정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뭐 어떤 거 있으면 여기 뭐가 없어요? 원심 펌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바로 요 내용은 안전밸브의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요 내용은요.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갈로속을 때로는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이거는 꼭 눈으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5-25 합격날개 합격예체 관련 복귀로 만들어 두었지만 2017년 5월 7일에도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 84번입니다. 84번은요. 니틀로 셀룰로스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굳이 질하면을 말하는데
니트로셀룰로스의 취급 및 저장 방법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저장 중 충격파, 마찰 등을 방지해야 되죠. 그 다음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폭발함으로써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 상태를 한다는데 지나면은요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나면은 건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습기를 제거하는 게 안전용제를 사용하고 하재 시 질식소화는 적응성이 없으면 냉각소화를 한다 그랬는데 봐요. 니트로셀룰로스는요 보충학 질화면입니다. 질산 에스테르인데요. 사실 니트로셀룰로스라는 통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질화면이죠. 셀룰로스로 항산과 질산 혼합한 혼사르로 혼합된 산으로 질산 에스테르에 하여 얻게 되는 백색 섬유성의 물질을 우리는 질화면입니다. 히드록산기로 치환된 산화질소의 기의 수에 따라 함유되는 질소량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무연하역에는 질소량이 12%이고 다이나모트용에는 12% 정도, 도료용 셀룰로이드용은 12% 이하를 사용합니다. 질소량이 약 13% 이상을 강면양, 10에서 12%까지 양면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5번입니다.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음 중 특수화학 설비는 어느 것이냐 이걸 묻는 거죠. 첫째요. 가열시켜주는 물질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근데 여기 봐요. 가열시켜주는 물질 온도가 가열된 위험물질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여기는 뭐냐? 가열시켜주는 물질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보다 높은 상태의 운전. 그러니까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 운전되는 설비니까 벌써 뭐야? 특수화학 설비. 맞아요, 답이. 그 다음 상온에서 200kPa 압력으로 운전. 200이 아니고 뭐라 됐어요? 여기서는 980kPa. 요건 980 이렇게. 그럼 맞는 것은 이거 현재 맞고요. 둘째, 셋째, 대기압하에서 섭씨 300이 아니고 350도입니다. 350도로 운전되는 설비가 되겠고요. 흡열 반응이 행해진 가열로 또는 반응 설비라고 하는데 흡열이 아니고 발열 반응이 돼야 돼요. 그 외에요. 증류 또는 정류, 증발, 추출하는 분리하는 장치도 특수화학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 또는 가열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번을 보겠습니다. 86번은요. 폭발에 관한 용어 중 BLEV, believe라고 해서 그냥 BLEV죠.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을 말하는 것을 이 말 자체가 비등액, 보일링, 일리큐도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 팽창 증기 폭발을 발생 단계인데 액체가 들어있는 탱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고요. 화재에 의한 열에 의해 탱크의 벽이 가열되고 액위 이하의 탱크 벽은 액에 의해 냉각되나 액의 온도는 올라가서 탱크 내의 압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비등액체 그리고 하나 더 비등액체 평창 증기 폭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염이 열을 제거시킬 액이 없고 증기만 존재하는 탱크의 벽이나 천장 등에 도달하면 하염과 전포된 부분의 금속 온도는 상승하여 구조적 강도를 잃게 되고 탱크는 파열 때 그 내용은 폭발적으로 증발하는데요. 요거 자체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자체가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되고 이거는 5-37 교재에 있고 2007년 3월 4일과 2017년 5월 7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87번입니다.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에요.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것은 보면 알겠지만 CS2라는 것은요. 바로 항하수소를 말하는 거, 항하수소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참 항하수소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요. 이게 C2H5OH, CHCO, 아스탄3, CH3, COOC2인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얼마냐 그러면 이항화탄소, 여기 이제 제가 수소라고 하는데 이항화탄소는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30도예요.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이 마이너스 30도미로 여기 다른 게 없어요. 가장 낮은 것은 이 문제에서는 바로 이항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 인하점이라는 것은 인화성 액체가 공기 중에서 인하기에 충분한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최고 온도가 아니고 최저 온도를 우리는 인화점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마이너스 30도인 이항화탄소가 가장 인화점이 낮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어떻게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5월 25일,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88번입니다. 이거는 뭐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아세틸린 압축 시, 그러니까 아세틸린은 뭐야? 압축이니까 가스 용도로서 압축가스가 되겠죠. 압축 시 사용된 희석제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메탄, 질소, 산소, 에틸렌인데 알아둘 게 있어요. 산소는 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와 결합 시 어떻게 해요? 아세틸린과 산소가 그럼 C2H2와 산소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소로서 어떻게 해요? 폭발할 수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함께 봉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아세틸린 희석제는 메탄, 질소, 에틸렌,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가장 사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질소가 되겠습니다. 89번째입니다. 수분을 함유하는 에탄올에서 순수한 에탄올을 얻기 위한 벤젠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증류 방식을 우리는 공비증류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다 만들었는데 공비증류는요, 분리제가 원료성과 공비물을 만들 때 이것을 공비증류를 하고 이 분리제를 공비제 또는 엔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공비제의 조건은 분리할 혼합물의 비휘발도를 바꿔 적어도 분리성물의 하나와 공비해야 되겠고 공비제 해수가 용이해야 되겠고 증발점이 작아야 되겠고 열적화학적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부식성이 없고 가격이 안정되고 독성이 없는 것이 공비제의 조건인데 그 외에요 추출증류, 추출제 조건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90번입니다. 90번은 다음 중 벤젠입니다. 벤젠의 기호는 C6H6인데 공기 중 폭발 하한계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벤젠의 하한계는요 원래 1.4입니다. 1.4. 1.4에서 상한계는 7.1인데 여기 보니까 1.4가 없어. 근데 뭐라고 여기서 말이 가장 가까운 것은 1.4가 가장 가까운 건 뭐요? 1.3이 있든지 또는 1.4가 없어. 1.4가 없다면 1.3이나 1.5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가 가장 가까운 하한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1번인데요. 실기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 중 퍼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퍼지는 압력 퍼지가 있죠. 진공 퍼지가 있습니다. 수피 퍼지가 있고 가열 퍼지가 있고 사이폰 퍼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6월 12일 날 문제 86번 출제됐지만 실제 실기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92번은 공업용 용기와 몸체 도색으로 가스면과 도색면 연결이 옳은 것은 뭐야? 맞는 것이죠. 산소는 청색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녹색을 쓰고 있죠. 산소는 녹색을 쓰고 있고 여기 나오는 질소는요. 알아둘 게 있어요. 질소는 백색이라 그랬는데 이 참 질소는 뭐냐 그러면 회색을 쓰고 있어요. 회색. 수소는 주황색 맞아요. 그다음 아세틸린은 뭐요? 노란색이 되겠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수소만 유일하게 맞게 되는. 이 가스 용기를 가지고 다른 말로 실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있습니다. 그 제가 질소를 회색이라고 그랬는데 질소는 회색이 저도 가끔 질소는 바로 질소 회색을 맞게 설명했나요? 제가 질소는 백색이 아니고 질소는 회색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용기 자체를 그냥 산소통 또는 아세틸린통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린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93번입니다. 분말 소화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간데 분말 소화제로서 적성한 것은요. 분말 소화제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인산암모늄, 탄산수소 칼륨이 되는데 여기 없어요. 바로 탄산수소 칼륨이라든지 없어요. 유일하게 인산암모늄이 있게 되겠습니다. 93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비중이 1.5예요. 직경이 74 마이크로메타입니다.
분체가 종말 속도 0.2m/s로 직경 6m의 사일로의 질량 유성 400kg/h로 흐를 때 평균 농도는 건데 이 평균 농도에 대해 가지고는요 수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 여기 풀이를 보면요 평균 농도는 바로 사일로드는 3 곱하기 3파 0. 이거는 뭐냐면 실제 여기 왜냐하면 높이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직경이 6m거든요. 6m인데 이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평균 농도 계산 직경 6m일 때는 33 곱하기 파이 0.2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400km/h를 초로 바꾼다면 400km/h는 다시 3600을 나누니까 0.1111 나옵니다. 다시 하니까 역시 그램으로 곤치니까 바로 111.11kg이 되죠. 다시 이걸 111.11g을 다시 메타의 삼성으로 나눠주니까 19.7kg/m 삼성. 다시 밀리그램으로 나니까 19.7이 되겠죠. 그 답은 여기 말하는 19.7이 답이 되는 거죠. 19.7을 찾으면. 그래서 항상 이거는 19.7이 없으니까 얼마요? 19.8 mg/m/L가 되겠습니다. 94번이었고요. 95번입니다. 95번은 다음은 분진 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진 폭발은요, 발열량이 클 때 분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입자의 포면적이 작을 때가 아니고 입자의 포면적 역시 커야만이 일어납니다. 입자 형상이 복잡할 때, 분진의 초기 온도가 높을 때 등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의 발생 조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32쪽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96번째입니다. 96번은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조설비의 구조로 적장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 요새 여름인데요, 뭐 스낵류라든지 또는 과자류 이렇게 만들 때 말리는 것이 건조설비잖아요. 그 건조설비의 구조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째, 건조설비의 바깥면은 불연속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연속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또 위험물 건조설비 열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해야 돼요. 바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타버리죠. 둘째, 위험물 건조설비 측벽이나 바닥은 경화한 구조를 해야 됩니다. 넷째, 위험물 건조설비는 상부를 어떻게 해요? 무거운 재료를 하면 좋은 게,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반대 지붕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가벼운 재료를 만들고 폭발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건조설비에 대해서 쭉 열거했습니다. 참고하면 좋겠고, 이 내용은 법적인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81조 건조설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7번째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위험물의 분류 중 제1류 위험물의 분류에 속하는 것은, 1류라는 것은, 우리 위험물은요 1류부터 6류까지 되는데 1류를 가지고 우리는 산화성 고체예요.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유발화성 금속 물질이고요,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 여기서 말하는 거 위험 제1류는 그래, 1류는 산화성 고체이거든요. 산화성 고체는 아염소산, 산자가 다 들어가. 염소산, 가염소산, 무기가산화물, 삼산화 크롬, 브롬산, 요오드산, 가망산간, 중크롬. 일단 여기서 뭐요? 산자가 안 들어가는 이런 거 빼요. 그럼 질산 에스테르냐, 염소산, 염류냐 그러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염소산 또는 브롬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여기 말하는 뭐요? 그 질산 그 에스테르인데, 질산 에스테르는요 산화성 물질이라는 하지만 실제 여기서 위험물 분류 중 1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염소산, 염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8번을 보겠습니다. 9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 중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가산화물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폭발성 물질이라는 것은요, 폭발성 물질이라는 것은 산화와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와 마찰을 하면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폭발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하는 그 폭발성 물질은요, 뭐 리튬이나 아세틸렌이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아조 하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험물에 분류는 리튬 셀룰로이드는 물 반응성 인화성 고체고 아세틸린은 인화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 1 위험물의 종류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 충유식 압축기예요. 압축기라는 것은요, 우리 공기 뭡니까? 공기를 만드는 장치죠. 그래서 공기 압축기 또는 컴프레셔를 말하는 거죠. 충유식 압축기에 대해서는 옳은 것이 충유식 압축기라는 것은요, 케이싱 내에 한 개 또는 수개 회전체를 설치하여 이것을 회전시켜 케이싱과 피스톤 사이에 최적이 감소해서 기체를 압축시키는 방식이다. 근데 여기서 먼저 보면요, 원시부터도 충유식 압축기와 왕복식 압축기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선 이 그림이 압축기라는 것은 공기를 만드는 장치죠. 공기를 만드는 장치인데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충유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이 오는 것은 충유식은요, 충유는 압축은 만약 위에서 압축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있다 뭐 여기 이렇게 실린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름이 계속 왔으니까 압축이죠. 늘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뭐냐 그러면 충유식이라고 그래요. 충유식은 뭐냐 그러면 펌프가 회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찾으면 여기 1, 2, 3은 아니고요. 프로펠러 회전에 의한 추진력에 의해 기체를 압송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충유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충유식은 원시부터 충유식 압축기, 왕복식 압축기 차이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은 참고사항하고 충유식이라는 것은 프로펠러 회전에 의해 추진력에 의한 기체를 압송해서 공기를 만드는 장치가 바로 충유식 압축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축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메탄이 50%예요. 에탄이 33%, 프로판이 20% 정확히 읽으면요. 혼합가스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얼마냐 그런데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에러가 발생해서 에탄이 3이 아니고 30입니다. 그래요? 5, 3은 80 더하기 10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3이 아니고 30이라는 거. 이거는 이사틸리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L1분의 V1이죠. 그 L1이 뭡니까? 여기 각각 하한계가 얼마요? 하한계가 5.0, 3.0, 그 다음에 2.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최적이 공기 혼합가스 폭발한 메탄 50, 에탄 30, 프로판 20일 때 혼합가스 포함이라니까 50, 최적이 30, 20 그대로 하면 100을 눌리면 3.4%가 되겠죠. 그러면 3.4%. 이거는 뭐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니까 잘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바로 5번째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우리 6번째 과목을 항상 제가 건설안전기술 종합장이라 했습니다. 종합장에서 1과목부터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완벽하게 종합장에서 안전한 합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